19대 국회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삼파역으로 지난 4.13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스튜디오 모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정치권의 현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반갑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에서만 5선을 하셨고 또 민선 2대, 3대 부천시장, 정치권에서는 7선급 의원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천시장 2번 한 것을 국회의원 한 것 못지않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아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2번 의원 또 5선까지 오르기 참 쉽지 않은 정치이셨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어제 관심은 어제 18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를 지내셨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셨는데 어제 새누리당 김세현 의원과 함께 국회 선진화법 성과 토론을 열었는데요. 지난 4년간의 국회 선진화법의 성과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회는 선진화법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보기 싫어하고 당부하시는 게 제발 몸싸움 하지 말아라. 근데 요새는 몸싸움 없어졌습니다. 좀 지나면 심심해하지 않으실까 걱정입니다만 이제 남은 과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선진화법이 몸싸움 없는 국회는 만들었지만 일하는 국회는 만드는데 실패했다. 미흡한 것 아니냐. 네, 심지어는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굉장히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의에서 드러난 대로 국민들은 협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선진화법이야말로 다수결로 밀어붙이지 말고 또 소수 세력도 무조건 극한 투쟁으로 저지하지 말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라, 이것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선진화법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새누리당의 김세현 의원하고 같이 또 이 일을 법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새누리당의 황우여 의원님, 우리 민주당의 김성건 의원님과 함께 뜻있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사실 근데요, 외람되긴 하지만 이른바 동물국회는 막았지만 또 이른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사실 다수결 원칙이 없다 보니까 의원 대표성도 떨어지고 이른바 식물국회가 된 것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든지 사실에 입각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18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5,100건이고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게 6,700건으로 25%가 늘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에서 오도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정 현안 과제 법제화해야 될 것이 야당의 반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또 청와대 지시를 받는 여당 입장에서는 식물국회인지 몰라도 우리 야당이 보기에는, 그리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이라는 점에서는 그건 좀 사실과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권이 너무 쉽게 모든 거를 또 브레이크를 걸고 또 여당은 그냥 설득과 타협 없이 그냥 밀려고 하는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는 더 성숙한 그리고 더 대화 타협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일하는 국회로 변모된 모습을 보여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일 헌법재판소가 이제 위헌 심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내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초미의 관심인데 우리 원희님 보시기에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보십니까? 상식에 맞는 결정이 내려지겠죠. 다수결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테면 지금 상시청문회법 가지고 청와대가 비토권 할지 안 할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토하면 우리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하게 됩니다. 단순 과반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의사결정의 다양한 방식이니까 그것이 논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역시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선진화법은 계속 유지가 되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입장이 바뀌었을걸요. 선진화법 가지고 아빠 소수 세력으로서 여러 가지 유리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많이 활용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이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장직에 한번 해보시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밝히셨는데,
3당 구도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의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은데 20대 국회의 국회의장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야말로 국민의 명령이 힘 합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평화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국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진화법이 바로 다수결로 밀어붙이지 말고 소수 세력은 무한 투쟁, 저지 투쟁하지 말고 예. 대화 타협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몸싸움 없는 국회까지는 이룩했지만 일하는 국회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그 세간의 지적에 평가. 부응해서 예. 정말 협치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 국민이 원하는 국회를 만들 책임이 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협치를 하다 보면 더불어민주당과도 사실 이제 국회의장이 되시면 당적을 또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또 자당과 이렇게 얼굴 붉힐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신 국회의장들이 자당과 얼굴을 많이 붉혔습니다. 저희가 여당 때 예. 김원기 임채정 의원님하고 우리 당 원내대표가 많이 싸웠습니다. 이번에 정의화 의장도 또 좋은 모범을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은 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회를? 국민을 대표한다. 여야 모두를 대표한다.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뭐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는지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뭐 안팎으로 한 대여섯 5번이 이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좀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 아니냐. 국회의장은 좀 뭐 추대라든가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경기 지역에서만 지금 3분이 거론되신단 말이죠.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원래 옛날에는 예. 추대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독재 정권 시절엔 청와대에서 임명했죠. 근데 그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네. 요즘은 그 민주적인 경쟁을 통해서 그 당에서 후보를 정하는 게 관례화됐기 때문에 예. 뭐 그 패턴을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당에서 의장을 맡는다고 공식적인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공개적인 경쟁이나 이런 건 없고 다만 좀 나름대로 그에 대비해서 노력하는 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우리 경기도가 1,300만의 그 시민을 포용하고 있는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죠. 근데 재헌국회에서 신익희 의장님이 경기도 광주 출신입니다. 아, 예. 그 뒤로 전무했군요. 경기도 출신 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 시민들의 염원이 있습니다만 뭐 어느 지역이냐 보다는 정말 일하는 국회 또 화합의 국회 20대 국회를 대표할 사람이 누구냐. 네. 국민이 보기에 저 사람이 국회의 대표로서 적임자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선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대표도 혹시 염두에 두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뭐 다 중요한 일입니다만 저는 뭐가 중요하냐 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저는 화합의 국회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회의장직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사실 정치권의 관심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반기문 유해 사무총장이 이제 오늘 방문을 하는데요. 사실 뭐 반기문 사무총장 정치권 뭐 반기문 대망론이다. 충청권 대망론이다. 근데 여야의 평가가 조금씩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십니까? 네, 반기문 대망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앞에 좀 규정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들어야 됩니까? 새누리당의 반기문 대망론이다. 새누리당의, 이렇게 예.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희 야권에서는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고 또 더 폭넓은 경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대망할지 모르지만 우리 뭐 야권까지 거기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않고요. 사실 뭐 반기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뿐만 아니라 또 야권발 정계 개편이 좀 뭐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뭐 좀 지각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도 있던데
그런 해석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것 역시 우리 야권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아니다.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반 총장님이 현직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어떤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예. 마치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보는 흔히 좌고 우면하는. 간 보는 걸로 계속 보이는 것은 현재 우리가 어렵게 배출한 세계적 지도자로서 유엔 총장의 명성과 위상에 좀 썩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 그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어떤 지금 임기간 7개월이 남았고 또 여권에서는 계속 대권 주자로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바람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 지도자로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잘했다, 훌륭했다라는 평을 받는 게 반 총장님과 또 방 총장님을 성원하고 지지한 우리 국민들의 공통된 기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면 뭐 정치적 입장 반 총장이 좀 밝히실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역시 안 하겠죠? 역시 안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20대 국회 화두라고 하면 이제 협치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국회의장이 되시거나 또 뭐 다른 역할을 하신다 하더라도 20대 국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전망을 해주시죠. 네, 협력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선례를 20대 국회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동료 의원들 간에도 나는 회의주의자는 아니지만 회식주의자다. 우리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더 공통점도 찾고 예.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하자 그랬는데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은 여야 의원들 간에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예.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소닥보듯해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신지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때 의원님 자택에서 쫑파티, 이른바 쫑파티도 하시고 뭐 그런 자리가 많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여야를 떠나서 많은 좀 화합의 자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